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어제 삼성중공업이 드디어 해양 플랜트 핵심인 FLNG 수주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준비하는데 적어도 한 2~3시간 좋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업로드하는 중에 수주 공시가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3호가 LNGC 2척도 수주를 했는데 성가가 2억 5,030만 불, 38만 불, 2억 5천 38만 불, 사상 최고치 갱신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금년 조선업 수주 상황, 그다음에 LNGC 수주 상황 이거 대략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또 내년 전망도 해보고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거 사진 보시는 것처럼 댓글로 문의 주신 사항부터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문의 요지는 메탄 슬립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메탄 슬립이 무엇인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요거 정리부터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삭제 여부는 제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새벽에 보니까 이 댓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주 성분은 메탄 CH4 아닙니까?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붙은 거. 근데 이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은 이산화탄소에 대략 자료마다 조금씩 다른데 최소 30배에서 많으면 한 80배 정도 온실가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또 더 오래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규제를 할 때 메탄도 배출 규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산업화 과정에서 장기간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누적된 총량은 지금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이 메탄 배출이 더 빨리 증가해서 이게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전에 현재 운행 중인 LNGC가 운행 중에 미국에서 유럽까지 왔다 가는 중 한 번 왕복할 때 메탄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영국 대학 연구팀이 직접 그 앱에 탑승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측정한 거, 연구 발표한 그 자료, 그걸 제가 영상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메탄은 도대체 주로 어디서 배출되는가?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한 곳이 바로 축산업입니다. 축산업. 동물들 대식임질 할 때 트림하고 방귀 끼고 이럴 때 메탄 많이 배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탄 대책은 가령 축산 동물 수를 줄이자. 예. 축산업에서 메탄 발생을 규제를 하자. 이런 논의 앞으로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식하지 말고 채식을 하자. 그 다음에 식용고기에 메탄세를 먹이자. 이런 말도 언론에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닌가. 요건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식용고기에 메탄세 먹이는 이런 주장도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를 파이프를 통해서 배달할 때도 메탄 배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말인가요? 발틱해에 노드스트림 1, 2가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환경단체는 환영했다는 겁니다. 파이프 통해서 올 때 메탄 누출이 일어나는 그거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 같다. 이러면서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LNG 추진 선박, 거기에서 그러면 LNG 태우는 엔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현존 모든 엔진은 메탄이 다 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일종의 불완전 연소인데, 그래서 일부 메탄이 그대로 배기가스 통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메탄 슬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탄 슬립 현상은 이전 영상에 계속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LNG 추진 선박에서 이 메탄 슬립이 문제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보니까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비가 저하됩니다. 태우려고 돈 주고 산 메탄이, 즉 LNG 아닙니까? 메탄 LNG. 이게 타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지는 꼴이니까, 꼴면 저거 엔진이 말이죠. 돈 버리는 엔진 아닙니까? 그런 엔진은 소위 말해서 열등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비 향상을 위해서라도 메탄 슬립 줄이기 위한 기술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메탄
규제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아직은 IMO의 배출 규제 대상인 그 온실가스에 메탄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메탄도 중요한 온실가스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IMO에서 규제하려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아주경제라는 그 언론에서 좀 오버해서 기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업자원부가 보도자료 통해서 지금 해명한 거, 그거 제가 사진을 올려뒀습니다.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IMO의 목표는 2008년 그 배출량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하로 줄이자. 요거 아닙니까? 온실가스. 그러니까 지금은 주로 이산화탄소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의 일종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메탄도 그 온실가스의 중요한 이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메탄도 배출 규제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나 어쨌든 간에 LNG 그 사용 금지가 아니고요. LNG 사용할 때 메탄 배출을 규제하겠다. 이런 점이라는 거를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메탄 슬립 대응하는 방안이 뭔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이건 주로 기술과 관련된 것인데, 즉 연소 전 대응 방법과 연소 후 대응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 연소 전 대응 방법이라는 것은 가령 첨가물을 섞어서 완전 연소를 유도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메탄 산화를 촉진하는 물질, 그걸 메탄 산화 촉매를 섞어서 엔진에 그러니까 연료에 섞어서 엔진에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소 전에 촉매를 같이 섞어준다는 거죠. 이거는 일본의 히다치, 그러니까 미쓰이, 얀마 이런 데서 기술 개발해서요. 일본 성급인 클래스 NK에서 AIP 승인 부여받았고요. 다음에 26년까지 이거 실정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이론대로 되기만 하면은 한 70%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메탄 슬립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소 후에 메탄 슬립을 대응하는 기술입니다. 즉 연소 후라는 것은 배기가스에 메탄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그대로 이제 그 대기로 배출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저 배기가스에서 메탄을 회수를 해서 다시 태우자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전에 어떤 그 영화 장면이 생각나는데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끔찍한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옥수수를 많이 먹으면 밥 대신 옥수수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똥에 옥수수 알갱이가 그냥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배가 고파서 옥수수 알갱이 이거 똥에서 파내 갖고 그냥 먹는다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배기가스에서 연소 안 되고 배출되는 그 메탄을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면은 그러면 연비도 높이고요. 메탄 규제에도 이제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요 기술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 중에는 한국 기업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기가스에서 메탄을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는 그 장치, 그러니까 ICER 장치라고 하는데 그 장치 그만 별도로 부착을 해주면은 기존에 있는 LNG 추진 선박에도 그 장치를 추가로 부착하면은 메탄 슬립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한국 기업도 있다는 것이고요. 글로벌 기업도 많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윈GD 엔진이죠. 윈GD가 그 대표적인 그 이중 추진 선박에 사용되는 LNG 엔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젤 이런 거하고 같이 쓰는 이중 엔진 아닙니까? 윈GD의 XDF, Ice on Engine 시스템. 그러니까 2세대죠. XDF 2.1 버전이 바로 이겁니다. 2.1 버전. 그래서 ICER이라는 게 Intelligent Control by Just Recirculation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처럼 그렇게 생겼고요. 한국의 여러 조선사들도 고객이 원하면 이거 장착해서 배 만들면 됩니다. 엔진에 윈GD XDF 2.1 버전 엔진을 쓰면은 그러니까
메탄 슬립이 50% 감소한다는 겁니다. 가스 모드에서 연비 향상이 한 8% 되고요. 예,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시스템으로 메탄 슬립 한 50% 감소하는 이 기술은 지금 여러 기업들이 이미 개발되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IMO에서 규제를 결정하더라도 가령 우선 지금 한 30%만 절감해라 이렇게 목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면은 2050년 되어서 50% 절감한다고 해도 지금 저 기술로 적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술 혁신이 IMO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행될 거기 때문에 LNG 추진 선박 앞으로 쭉 사용하는 데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위에서 봤던 연소 전 기술과 연소 후 기술을 조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0% 밑으로 훨씬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연소 전 기술 상용화되면은 거기서 최대 70% 다운된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다시 연소 후 기술을 적용하면 더 다운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메탄 슬립 현상은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LNGC 신조 가격 올라가는 걸 한번 보면은 1월 달에 제가 계산한 겁니다. 이거는 전부. 그래서 평균 한 2억 1268만 달러였습니다. LNGC 한 척 가격이. 근데 어제 12월 22일 현대 3호가 2억 5,038만 달러에 이제 수주를 했으니까 신조 가격이 대략 한 18% 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조선 수주 금액, 그러니까 조선 5개사, 현대, 미포, 현대 3호, 현대중공업, 이렇게 현대 3개사하고 삼성하고 대우, 이게 조선 5개사죠. 여기에 수주 금액이 모두 한 54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이것의 62%인 33.8조 원을 LNGC가 차지를 했습니다. LNGC입니다. 이제 그 비중, LNG 비중을 본다면, LNGC 비중을 본다면 대우조선이 85%로 가장 높고요. 삼성중공업이 68%입니다. 이 삼성중공업 비중이 좀 내려간 거는 바로 어제, FLNG, 플랜트 수주한 거 그거 반영하니까 68%로 살짝 내려갔고요. 현대 3사는 47%인데 여기는 현대 미포는 LNGC를 안 만들기 때문에 비중이 이제 작게 나온 것일 뿐이고요. 이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금년은 그야말로 LNGC 중심으로 수주를 받았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금년은. 그러니까 금년 전체로는 작년보다는 척수는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LNGC 수주는 작년에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년보다도 21년이 2배, 21년보다도 금년이 또 2배 이렇게 늘었습니다. 삼중의 수주 상황을 보면은 현재 14조 9천억 이렇게 수주를 했는데 요거는 해양 플랜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요게 어느 정도인가? 작년 수주가 14조 1천억이었습니다. 14.1조. 근데 하여튼 작년 수주를 넘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싶은데 작년 수주 14.1조가 어느 정도냐? 20년 수주 3.1조 원에 거의 4배 이상을 작년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폭발적으로 수주가 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작년 수주 증가는 삼성중공업이 1등입니다. 그래서 금년 수주가 작년 수주액을 능가했다는 거 이것 자체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른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대우, 현대등도 모두 수주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LNGC 관련해서 5년 된 중고선박 가격, 그것도 지금 가격이 거의 연초보다도 한 26% 이상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4만 큐빅미터급 5년짜리 중고 LNGC 이게 요즘은 요 한 척이 한 2억 791만 불 요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베슬밸류라는 그런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되는 것이고요. 1월에는 저게 1억 6,467만 달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된 중고선박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LNGC 용선료도 얼마 전까지 하루에
50만 불 넘어서서 이제 폭등하고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조금 이제 요즘은 하락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태. 지금 11월 평균이 그러니까 46만 6,500불 넘은 걸로 하루에, 예,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강세입니다. LNGC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 클락슨 리서치를 인용해 갖고 오일 프라이스가 보도한 것인데, 여기 보면은 22년에 LNGC가 170척이 발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1년보다도 한 95%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현대사모, 여기에다 현대사모 2척 더하면은 클락슨 리서치 반이 맞다면은 그럼 글로벌 172척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 한국이 수주한 거는 118척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거는 중공이겠죠. 중공이 한 54척 수주한 걸로 이렇게 추정하면 대략 더듬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금년은 LNGC 전성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일 프라이스 저 보도를 보면은 22년 전체 선박 발주된 척수는 1,306척으로 21년은 2,123척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박 척수는 줄었는데 LNGC는 2배 이상 늘었다. 뭐 이렇게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마린 인사이트가 어저께 보도한 거 아주 재미있어서 이 내용은 그냥 한번 편안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제목이 The Oil Era of Shipping, 그러니까 해운에서 그러니까 기름 시대, 기름으로 추진하던 시대, The Oil Era of Shipping is coming to end, 끝나가고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게 재미있거든요. 뭐냐면은 초기에는 그러니까 선박 추진력을 석탄 태워서 얻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스팀 엔진 썼겠죠. 지금도 스팀 엔진 쓰는 그런 배들이 또 돌아다닌답니다. 아직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세는 기름 엔진이었다는 겁니다. 기름 엔진. 그래서 지난 최근에 한 5만여 척의, 전 세계에서 한 5만여 척의 배가 하루에 한 500만 배를 이걸 지금 계속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이제 오가고 있다는 거죠. 전체 오일 소비량의 대략 한 5%를 그러니까 배의 엔진 속에서 태운다는 겁니다. 이제 기름 중에는 맨 처음에 중유를 썼잖아요. 중유는 정유 과정에 이제 부산물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남는 거니까. 그래서 무거울 중자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중유. 예, 싸지만 엄청 더럽죠. 그래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요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라져서 이제 디젤을 많이 쓴다는데, 근데 디젤은 중유보다 2배 이상 비싸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게 LNG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LNG로 이게 전환되고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LNG로 전환 중이다. 즉 LNG 전성시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 발주된 선박 가령 카캐리어의 98%가 이제 LNG로 추진한다는 뜻이 그런 배였고, 크루즈선의 49%, 벌크선의 32%, 컨테이너선의 26%, 탱크선의 28%, 이런 게 지금 LNG 추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2년 발주 선박이 한 63% 이렇게 LNG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22년 발주 선박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선박에서 추진 방식이 LNG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이전에도 몇 번 영상으로 제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가령 지금 대체 연료로, 대체 에너지원으로 등장, 이렇게 말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이거 만드는 원료가 뭡니까? 이거 결국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부숴서 부순 다음에 열분해하는 거죠. 열분해해서 수소만 따로 뽑아내서 그 수소를 가지고 수소를 연료로 쓰든가, 메탄올을 만들어 쓰든가, 암모니아 만들어 쓰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가스를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로 바꾸어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거는
등신 중에서도 상등신이라는 겁니다. 가령 수소 발전소 그럴 때 지금 SK 무슨 회사가 수소 발전소를 지금 크게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수소 공장을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소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스 들여와서 가스 사와서 거기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 태워서 발전한다는 건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죠. 그냥 가스 태워서 바로 가스 발전소 하는 게 더 낫다 이겁니다. 가스는 있는 그대로 연료로 사용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그거는 해결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스 사용할 때 지금 나오는 문제점이 두 개 아닙니까? 메탄 슬립은 위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CO2는 줄이고 포집하면 된다는 겁니다. CO2 줄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그러니까 CO2 발생을 이제 적게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말하는 것인데 가령 어저께 삼성중공업이 발표한 그 LNG 추진하는 선박 그 연료 탱크 그 연료 탱크에 바로 LNG가 영하 162도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제 상온은 그야말로 뭐 지금 춥다 해도 뭐 영하 10도 이런 정도 되니까 162도에 영하 162도에 비교하면 현재 상온은 아주 고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기화된다고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대기로 방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메탄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막고 연료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술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가령 열전 발전 시스템 이것도 이전에 영상으로 자세히 본 내용이죠.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상용화되어서 그러니까 일본 선사의 삼성중공업이 그러니까 인도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전 발전 시스템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대형 선박에는 추진 엔진 이외에 발전 엔진을 추가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추가로 돌리는 거죠. 그냥 엔진 두 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보조 엔진이죠. 발전용 엔진입니다. 그런데 발전용 엔진을 그러니까 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연료도 써야 되고요. 배출가스 추가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진 엔진의 폐열을 열전 소자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 그게 바로 열전 발전 시스템인데 이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발전용 엔진을 열전 발전 시스템으로 대체를 해버린다면은 그러면은 그 LNG의 문제점이 확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이후에도 유럽의 LNG 수요는 이제 쭉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보다도 유럽의 그 가스 수요는 더 많아질 것이고 그 결국 그 LNG를 통해서 이제 그 공급을 해줘야 될 테고 그러면은 그 LNG를 공급하는 시스템 그게 바로 FLNG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배달하는 시스템 그 LNGC가 되겠죠. 이거 그 어떤 그 수요는 내년에도 계속 그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는 원자력 추진 선박 이것도 아주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태양광 발전한 다음에 그거를 마이크로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현재 이런 거 하는 건 기술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이고요. 이걸 이제 마이크로파로 변환한 다음에 지구로 이제 보낼 때 좀 더 그 효율적으로 많이 보내는 그 기술, 그거 지금 그 마지막 다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무선 전력 전송이 빠르면 10년 정도 이후에 상용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상용화 되면은 그러면 우주 태양광 발전소에서 보내는 거를 그 바다에서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안테나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테나가 렉타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수준한 전력으로 추진하는 전기 추진선. 만약에 그 전기만으로 100% 갈 수가 없다면은 거기 이제 그 보조해서 그 LNG 추진 엔진을 갖다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용량이 확 줄어들겠죠. 하여튼 이런 게 그 상용화되기 전에는 LNG 추진이 대세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원유 같으면은 이거는 에너지원으로서의 사용 어떤 것 후보라기보다는 원유는 화학 산업에 출발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계속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FPSO도 앞으로 계속 발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사진 한번 보면은 금년 4분기 그 반도체 산업의 무역 수지 흑자 대략 한 56억 불 정도로 이렇게 이건 제가 한번 산수를 해본 겁니다. 4분기니까
10일, 12일, 3개월 아닙니까? 11월까지는 다 데이터가 확정돼서 나온 것이고요. 12월만 이제 추정한 것인데 합계 한 56억 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 4분기, 금년 1분기 이때가 그 반도체 부문 무역수지 흑자 최고치 나올 때 그거 한 3분의 1 토막입니다. 저거 3분의 1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내년 이후는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망되죠. 그런데 현재 그 4분기 조선 수주를 보십시오. 100억 달러 넘었습니다. 지금 104.4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23년 이후 반도체 부문 후퇴를 커버할 수 있는 산업, 그냥 그 조선업뿐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뭐 답은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